자, 블랙레벨 일단 뒷부분의 문제풀이를 이어가 볼게요. 자, 아까 몇 번까지 풀었냐면 아까 거기 몇 번이야? 17번까지 풀었고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상태 좀 메롱 아니니까 좀 속도를 좀 올려볼게. 자, 내가 천의 자리수를 A라 하고 얘를 B라 하고 C라 하고 D로 해서 이렇게 네 자리 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네 자리 자연수인데 첫 번째 뭐냐면 야, 1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 자, 요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과연 몇 가지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몇 자리 자연수 만들 때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 가장 앞에 수가 0이 될까 봐 사실 걱정이 되는데 자, 이런 걸 만족하는 이거 0 가능합니까? 제일 앞자리가? 불가능하죠? 왜냐면 점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 A가 0이 되면 이건 뭐 모순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이미 A, B, C, D의 순서는 정해져 있고 A, B, C, D가 될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9까지 숫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 총 10개의 숫자 중에 4개를 선택해서 걔를 순서대로 나열해 주잖아? 그럼 이것이 바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인 n개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밑에서 n은 또 뭐냐? 순서가 바뀌어서 A하고 B하고 C하고 D의 순서가 이렇게 되면은 근데 A가 0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하신 다음에 거기서 A가 0이 되는 경우 수를 제거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도 일단 A가 0 되는 거 무시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10의 4승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못 빼된다? A가 0이 되는 경우의 수를 제거해 주셔야 돼. 그래서 A가 만약에 0이야. 그럼 B, C, D가 될 수 있는 건 총 9개의 숫자. 그럼 9개의 숫자 중에 3개의 숫자의 순서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9C3을 이렇게 제거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0이 A가 0이 되지 못하니까 그럼 1부터 9까지 9개의 숫자 중에서 4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것도 뭐 넘겨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조합의 한 성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애초에 제거하고 4개를 뽑든가 전체 경우의 수에서 A가 0이 되는 경우를 제거하든가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계산해 주시면 바로 M하고 N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이게 바로 19번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앞에 숫자가 0이 되는 게 걱정이 되면 무시하고 계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앞에가 0이 되는 경우를 제거해 주는 게 방법이 된다. 자, 20번. 이거 좀 쉬워요. 자, 20번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9를 어떠한 세 자연수의 합으로 분류를 할 텐데 밑에 있는 것처럼 1 더하기 1 더하기 7이나 1 더하기 7 더하기를 모두 서로 다른 경우로 볼 때 방법의 수는 과연 몇 가지냐? 그럼 일단 먼저 9를 먼저 분할을 좀 해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7로 일단 분할을 하잖아? 그럼 7의 위치에 따라 그 순서가 세 가지 경우에서 분명히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이를 1 더하기 1 더하기 7이 아니라 1 더하기 2 더하기 6으로 보잖아? 그럼 126, 162, 216, 261, 612, 621 해서 얘는 몇 가지? 6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죠. 1, 2, 6의 조합이면. 그 다음에 1, 3, 5, 1 더하기 3 더하기 5.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6가지 조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4 더하기 4. 그럼 얘는 일단 같은 게 발생했기 때문에 1, 4, 4. 1이 어디 들어가냐? 왼쪽 들어가냐? 가운데 들어가냐? 오른쪽에 들어가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1을 포함하는 어떤 숫자의 합은 이제 끝난 거야. 나름대로의 규칙을 확인하기 위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크거나 같아지는 경우로 나름대로 정리하는 중이고 그럼 2하고 2하고 이미 4 그럼 이제 5가 필요해. 그 요거 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3가지 같은 게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2 더하기 3 더하기 4로 표현하면 모두 다 다르니까 얘는 6가지. 그럼 2, 4 끝났고 그럼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들을 전부 다 더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도 나온다. 뭐 이것도 할 만한 문제지 않냐. 자, 21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시면 자, 1부터 요건 좀 쉬워. 하트하고 크로바 합해서 총 12장이기 때문에 하트의 개수가 궁금하기도 하고 크로바의 개수 뭐 둘 중에 하나를 사실 빼면 되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궁금한 건 하트의 개수거든? 그럼 하트의 개수를 x개라 하면 크로바의 개수는 12-x개 이렇게 되겠죠. 총 12개 중에. 자, 근데 궁금한 건 뭐냐? 야, 이 중에 3장의 카드를 뽑아 나열하는데 자, 하트가 적힌 카드가 적어도 한 장 포함되고 싶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제거해주면 되는 거야? 자, 하트가 포함된 게 적어도 하나고 싶다? 자, 모두 자, 클로버인 거를 우리가 제거해서 해주면 돼. 모두 클로버인 걸 제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만들 수 있는 개수는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근데 크로버로만 만든다? 그럼 크로버로 만들면 개수는 12-x에다가 11-x에다가 자, 10-x 해가지고 자, 요거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더라? 자, 200가지가 되더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선생님 요 숫자가 좀 약간 불편하다 라고 하시면 얘를 12-a라 하고
얘를 A라 한 다음에 A하고 A 빼기 1하고 A 빼기 1하고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12에서 그걸 빼는 방법으로 답을 구하는 게 계산상은 좀 편하겠죠. 그죠? 여기는 12하고 11하고 10 곱하는 것보단 1하고 2하고 3 곱하는 게 편하니까 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되겠다. 21번이었어요. 자, 24번 갑니다. 자, 24번에 보면 지부분집합. 이거 뭐 한 대 보고 나왔던 문제 스타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1, 2, 3, 4의 부분집합 중에서 X하고 Y의 포함 관계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X랑 Y랑 서로 달라야 되는 조건도 사실 필요해. 그래서 지금 전체 A란 집합이 가질 수 있는 원소가 1과 2와 3과 4인데 그럼 요거에 맞게끔 밴드의 그림을 그려주잖아? 그럼 X란 집합이 있고 걔를 포함하는 Y란 집합이 지금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자 요러한 밴드의 그림이 그려지게끔 우리가 위치를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위치를 A, 여기 위치 B, 여기 위치 C.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거 3군데 2가 들어갈 수 있는 거 3군데 자 3이 들어갈 수 있는 거 3군데 4가 들어갈 수 있는 3군데 그래서 3의 4승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걱정되는 것보다 X하고 Y가 같아지는 경우를 빼야 되거든. 근데 X랑 Y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B의 원소가 들어가지 않고 네 가지 원소가 모두 A 또는 C만 선택하는 자 2의 4승까지를 제거해 주시는 게 무난하겠다. 자 X하고 Y가 같아질까 봐 겁나요. 여기 원소가 안 들어갈까 걱정돼요. 모두 A하고 C 둘 중에 하나를 네 가지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내가 원하는 6건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 빼야 되는 경우가 되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이거 안 빼도 되는 거고. 근데 X랑 Y랑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거 빼주셔야 되는 거고. 자 이게 바로 24번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 자 우리 지난번에 여기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거 혹시 문제 기억나니? 섬 문제? 왜 섬이 이렇게 4개 있어서 이 섬에다가 왜 다리 3개인가 져가지고 왜 모든 섬이 연결되는 방법 구하를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다리 연결한 다음에 혹시나 한 섬이 고립되는 경우를 제거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거 기억나지? 그럼 밑에 있는 25번 문제가 내가 볼 땐 이거에 뭐 확정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 25번 문제 볼게요. 자 지금 뭐 정사면체라는 얘기는 없고 그냥 사면체가 있었어. 사면체가 있었어. 자 사면체이기 때문에 이 선분이 몇 개가 있냐면 6개의 선분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6개의 모리스조리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색칠을 할 건데 색칠했을 때 모서리들에 의해서 4개의 꼭지점이 모두 연결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랑 되게 유사한 문제인 거야, 그지? 자, 모서리가 만약에 6개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6개의 모서리 중에 6개를 모두 선택해서 색칠을 하잖아? 그 모든 점이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6개 중에 1개를 제외한 5개를 선택해서 색칠을 하잖아? 그래도 모든 모서리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실은 꼭지점들이 다 연결이 돼요. 야, 꼭지점이 연결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선 하나를 칠하거나 2개를 칠하거나 3개를 칠할 때 그 3개가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다 모든 꼭지점들이 연결이 돼. 그러니까 3개 이상의 선을 연결했을 때 모든 꼭지점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잖아? 어떻게 4개를 선택하든 간에 무조건 모든 꼭지점들이 연결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라면 자, 그 3가지가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는 모든 꼭지점들이 연결되지 못한다. 그럼 이 점이 고립되는 방법, 이 점이 고립되는 방법, 이 점이 고립되는 방법, 이 점이 고립되는 방법인 4가지 경우를 제거해주면 되겠다. 6가지 중에 2가지 선택하면 절대로 모든 꼭지점들이 연결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25번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자, 많은 선분들을 연결하게 되면 무조건 꼭지점들이 연결이 되니까 자,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고 자, 26번 문제 바로 갈게. 자, 26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평행한 선이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있어서 내가 문제에서 궁금한 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행사변의 개수가 아니야. 자, 어떻게? 이렇게 생기는 평행사변의 개수도 생각해야 되는데 니네가 이제 아마 계산 못한 게 뭐냐면 사다리꼴의 개수를 아마 생각을 안 했을 거야. 그래서 평행사변의 개수하고 사다리꼴의 개수를 각각 더해서 사각형의 전체 개수를 지금부터 조사를 한번 해보자. 뭐 한 큐에 끝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냥 따로 구할게. 첫 번째, 선생님 평행사변형의 개수. 자, 평사의 개수를 한번 조사를 해볼게. 자, 여기서 발생하는 평행사변형 개수 어떻게 되느냐? 폭을 결정할 수 있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3 곱하기 3. 그래서 여기는 자 3C2 곱하기 3C
여기도야. 폭을 결정할 수 있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니까 4C2 곱하기 3C2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평행사변의 개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폭을 결정할 수 있는 거 4개, 자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3개 중에 각각 2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4C2 곱하기 3C2가 내가 얘기하는 바로 뭐다? 평행사변의 개수가 되게 된다. 자, 두 번째, 이제 뭐하냐? 사다리꼴의 개수. 자, 사다리꼴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사다리꼴 한번 볼게.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3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고 왼쪽의 선에 결정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오른쪽 끝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평행사변, 사다리꼴이 나오게 되게 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사다리꼴 볼까요?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3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고 이쪽 끝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둘, 셋, 4가지, 이쪽 끝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둘, 3가지, 그래서 4가지 곱하기 3가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사다리꼴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자,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끝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자, 왼쪽 끝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그래서 전체 요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사다리꼴의 개수가 되겠다. 그래서 모두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사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보통 문제에서 이거 물어보거나 또 이거 물어보는 경우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따로따로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봤어. 더해주면 돼. 그럼 나오는 전체 사각형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27번도 우리 연습 문제 중에 있었던 문제죠. 자, 내가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색과 검은색을 이용해서 5개의 블럭을 다음과 같이 막대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 뒤집어졌을 때 같은 경우는 같은 막대기로 판단했을 때 과연 전체 만들 수 있는 그 막대기 개수는 과연 몇 가지가 되느냐. 자, 중요한 건 이거였어. 27번. 예를 들어 만약에 동그라미 x에 동그라미 xx라는 거하고 xx에 동그라미 x 동그라미라고 하는 이 두 놈은 우리가 나열했을 때 그냥 동그라미하고 x를 5개 나열해라 그러면 2의 5승인데 그걸로 보면 다른 경우의 수야.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가지고 막대기를 만들잖아? 그럼 뒤집었을 때 2개의 막대기는 같은 막대기라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근데 만약에 막대기 중에 동그라미 x에 동그라미 x에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서로 좌우 스스로 대칭이 되는 경우들은 얘는 뒤집어도 어차피 같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냐?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느냐? 요 차이점은 바로 뭐다? 서로 스스로 내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느냐? 대칭이 되지 않느냐? 요걸 기준으로 일단 나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럼 일단 첫 번째도 동그라미 또는 x, 두 번째도 동그라미 또는 x,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동그라미 또는 x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요 2의 5승까지가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 2의 5승까지. 그럼 그 중에서 좌우 대칭이 되는 경우하고 좌우 대칭이 되지 않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시고 그럼 요거는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속하는 개수는 몇 가는다? 판으로 나눠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막대기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좌우 대칭이 되는 개수를 일단 조사를 하셔야 돼. 몇 개일까? 자, 좌우 대칭이 되는 막대기 개수 몇 개일까? 일단 가운데를 정해야 돼. 가운데를 정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가운데를 정하는 방법의 수가 2가지. 근데 오른쪽 2개 결정하면 왼쪽 2개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린 오른쪽 2개가 무엇인지만 결정하면 돼. 그럼 여기 오는 거 동그라미 또는 x, 여기 오는 거 동그라미 또는 x. 그럼 여기가 8개. 여기는 이게 전체 32개인데 그럼 8개, 좌우 대칭이 되는 8개를 제외한 24가지는 좌우 대칭이 되는 각각의 커플들이 발생을 하겠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 똑같은 게? 이게 5승가지가 뭐? 블록이 구별이 없어요. 블록이 구별이 없다는 무슨 소리야? 동그라미 또는 아니 흰색 또는 검은색이잖아. 그러니까 흰색 또는 검은색이니까 2의 5승까지. 첫 번째를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두 번째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세 번째 흰색 검은색, 네 번째 흰색 검은색, 다섯 번째 검은색 검은색. 그 전체 32개. 그러니까 뒤집었을 때 같은 걸 생각 안 하고 일단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32가지. 근데 그 중에 중복되는 것과 중복이 되지 않는 거를 구별을 한 건데. 이해된 거지? 이해된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8가지와 24가지. 근데 얘는 반으로 나눠주셔야 된다. 자, 이런 24가지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짝을 이루는 놈들이 항상 2개씩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12개 더하기 8개가 내가 만들 수 있는 막대기 개수다라고 보시면 돼. 자, 우리 연습 문제도 있었었고, 그죠? 뭐 몇 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 연습 문제는 아마 그게 조금 더 아마 이거보다 좀 규칙이 아마 좀 정해졌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막대기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야, 우리가 이걸 풀어봤잖아.
그럼 좀 다시 한번 풀어보고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푼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문제들이나 좀 이렇게 독특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니네가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려고 하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 알겠냐? 그냥 맨날 감으로 어디 한번 경우를 구해볼까 이러지 마시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풀어봤던 문제 중에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런 이거 되게 독특한 문제거든. 암기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자, 28번 가겠습니다. 28번 쉬워요. 자, 13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농구팀이 특정 선수 4명을 2대 2로 나누고 그럼 나머지 그냥 기타 등등 평범한 친구들 9명 중에서 3명씩을 뽑아가지고 5대 5로 경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 좀 특별한 친구 4명인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고 덜 특별한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자 일반적인 9명이 있어서 그럼 얘네하고 얘를 가지고 일단 얘네가 잘하니까 얘는 이대로 찍고 그 나머지 중에 그냥 대충 3명 뽑아가지고 경기를 한번 치러보려고 하는 거지. 그럼 처음에 일단 이 4명을 2개 2명으로 나눠야 되거든. 자, 4명을 2명 2명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가? 자, 우리 대진표에서도 생각했잖아. 4명을 2명 2명으로 나누는 방법은 그냥 3가지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4명 중에 2명을 뽑고 나머지 2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인원수가 같으니까 얘를 2로 나누자. 이것이 바로 4명을 2명 2명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 결론적으로 일단 3가지가 돼요. 그래서 A하고 D가 같은 편을 먹고 그 다음 B하고 C가 같은 편을 먹은 거야. 그 다음 봐야 돼.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선생님 여기서 6명 중에 9명 중에 3명을 뽑고 나머지 6명 중에 3명을 뽑았는데 인원수가 같으니까 2로 나눠주시고 그럼 이렇게 3명 뽑은 2개의 그룹을 얘네들의 분배하는 방법 얘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으니까 분배하는 방법 2를 곱해주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얘랑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였고 그 얘도 계산할 필요 없는 거면 그 의미상으로 그냥 9C3 하면 되는 건가? 나 뭐 잘못 계산했나? 다시 뭐라고? 잠깐만 9C3 미쳤나봐 나 6C3 왜 주워? 자 요거는 지우시면 자 미안합니다 6C3은 괜히 준 거 이 잘못 지운 거야 지우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의미상 뭐다? 자 요렇게 A가 포함된 팀과 포함되지 않은 팀으로 뽑혔으니까 그 요거의 의미 9C3은 9명 중에 얘네와 함께할 3명 뽑아서 그냥 집어넣으시고 분할분배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B씨와 함께할 3명을 뽑아서 집어넣으시고 굳이 분할하고 분배를 할 필요는 없다. 이미 얘네가 구별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분할 후 분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은 돼요. 알겠죠? 자 뒤로 넘어 너가 방금 뭐라 그러지 않았어? 한청이었냐? 얘네도 들리지 않았어? 선생님 약간 그런 소리 들리지 않았어? 주신인가 봐. 자 넘어가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를 보시면 야 남학생 6명과 여학생 2명이 8명을 2개 조로 A, B 구역에 청소를 하는데 각 조에는 적어도 3명을 배정하고 2명의 여학생은 같은 조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 그럼 일단 미리 뭐 해야 되냐면 8명을요 3명과 5명으로 나눌 수도 있고 4명과 4명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여학생 2명 있고 같이 앉고 싶대. 잘 들어봐. 이것도 분할 분배하지 않고 분할하고 분배를 한꺼번에 해볼게. 첫 번째, 야 여학생이 만약에 3명짜리 그룹에 들어가는 방법은 있잖아. 그럼 여학생과 함께 할 남자 6명 중에 그냥 1명 뽑으면 끝이야. 나머지 그냥 다 5명짜리 그룹을 보내버리면 되니까. 이해돼? 분할하고 분배를 한꺼번에 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선생님 만약에 여학생이 5명짜리 그룹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나머지 남자 6명 중에서 여학생과 함께할 3명을 뽑아도 되고 아니면 여학생과 함께하지 않을 3명을 뽑아도 돼. 그냥 뽑기만 하면 돼. 그래서 뽑아서 여학생과 함께 하게 만들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세 번째, 선생님 여학생이 4명짜리 그룹에 들어가잖아? 그럼 남학생 6명 중에 2명을 뽑아가지고 걔네들 여학생과 함께 하라고 하면 돼. 이게 바로 분할하고 분배를 이미 다 한 거야. 조를 편성을 한 거죠. 이해가 돼 지금 내가 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요거 다 더하신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자, 걔네들을 A하고 B라고 하는 2개의 청소 구역에 분배하는 방법의 수인 곱하기 2 해주시면 게임 끝. 그러니까 요걸 좀 잘 생각해줘. 복잡하게 막 분할하고 막 여학생들 분배하고 하지 말고 여학생들이 들어가면 그럼 그 여학생 옆에 있는 빈 자리에 들어갈 남학생을 뽑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들어간다. 요 개념을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30번 문제였어요. 자, 31번 경찰대 문제를 했는데 한번 봅시다.
야, 어떤 친구가 6일 동안에 ABC를 초대를 하는데 매일 한 명씩 초대를 하고 어떤 친구도 3번 넘게 초대하지 않는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 3번 초대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죠? 3번 넘게 초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4번부터 초대하지 말고 맥시멈 한 명이 3번까지 올 수 있다. 야, 그럼 누구 한 명은 못 올 수도 있겠네? A 오고 B 오면 못 올 수도 있는 거네. 그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하냐. 자, 내가 6일 동안 친구들을 초대할 텐데 초대할 친구들은 A하고 B하고 C고 근데 한 친구가 맥시멈 올 수 있는 횟수가 3번까지라 했으니까 각 아이들이 오는 횟수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 케이스 0번, 3번 올 수 있어. 누군가 오지 않고 누구 3번 오고 누구 3번 올 수 있고. 자, 두 번째 한 친구 한 번 오고 한 친구 한 번 오고 한 친구가 4번. 아, 이거 불가능해. 그래서 한 친구가 한 번 오고 한 친구가 2번 오고 한 친구가 3번 오는 거. 이거 가능하죠? 가능하지? 그다음 세 번째. 자, 한 친구 2번 오고 한 친구 2번 오고 한 친구 2번 오는 자, 요런 방법들이 있겠지? 자, 그럼 요걸 어떻게 잘 분배하고 분할하느냐. 요것만 잘 따져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자, 집중해서 위에서도 볼게.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안타깝게도 한 명을 오지 말라 그래야 되잖아. 그럼 A, B, C 중에 누가 오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방법이 3가지. 그래서 미안하지만 C는 다음 기회에 이제 A하고 B가 이제 이곳에 들어가겠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 야, A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6C 3 하잖아? 그럼 나머지 곳에 B가 들어가면 끝. 다시 한번 누가 오지 않을 것이냐? C 안녕. 그럼 A하고 B가 3번씩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원래 원칙은 뭐야? 또 얘를 6개를 3개로 분리하고 그럼 거기에 A를 그냥 B를 넣냐 A를 넣냐 나눠야 되는데 굳이 하지 말고 그냥 A가 들어갈 위치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그럼 나머지는 B가 자동 배열. 이거랑 비슷한 거죠. 나머지 위치에 그냥 B들이 남학생들이 그룹 만드는 것처럼 자, 이 3개, 6개의 위치 중에서 A가 들어갈 위치 3개 선택하면 나머지 전부 다 B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얘 한번 볼까요? 그럼 일단 누가 한 번 오고 누가 2번 오고 누가 3번 오느냐. 자, 누가 한 번 오고 2번 오고 3번 오느냐. 얘를 결정하는 방법이 3팩토리얼이야. 한 번 오는 애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3가지. 누가 올 것이냐. A, B, C 중에. 자, A가 한 번 와. 그럼 그 다음에 B하고 C 중에 누가 2번 올 것이냐 결정하는 방법이 또 2가지. 그래서 B가 2번 와. C가 3번 오고. 요래서 A는 한 번에 B 2번에 C가 3번 와야 되는 경우의 수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해.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처음에 뭐 한다? 솔직히 이것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 해서 원래 확통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조합으로 설명 가능해. 볼게. 6개의 날짜 중에 C가 올 위치를 결정을 해. 그래서 C가 3개 와. 이때 오고 이때 오고 이때 오게 된 거야. 그럼 그 다음 뭐 하면 돼? 자, B가 올 날짜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시면 돼. 그래서 B가 예를 들어 여기하고 여기 왔어. 그럼 자연스럽게 A는 나머지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다. 되겠냐? 자, 그럼 이건 뭐야? 어휴, 공평하게 AA하고 BB하고 CC하고 2번씩 와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건 뭐 A하고 B만 생각할게. 자, 먼저 A가 올 날짜 4개 중에 2개를 6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요. 그럼 나머지 4개의 날짜 중에 B가 올 날짜 2개를 선택을 해요. 그럼 나머지 2개 날짜는 그냥 A가 자동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 그래서 이것들을 더해 주시는 게 바로 내가 원하는 33번 문제 정답이다. 근데 니네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확통에서 배우는 내용들도 이거랑 뭐 같은 맥락으로 시작을 한다. 뭐 확통 바로 하는 친구도 있겠고 1년 후에 확통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요. 잘 기억해도. 아니, 교육과정 참 정말 아무리 보면 볼수록 정말 거지같이 만든 것 같아. 자, 이제 32번 문제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32번 문제. 자, 서로 다른 9장의 카드가 있었어. 근데 이걸 상자에 집어넣으려고 해. 근데 서로 같은 종류 3개의 상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자가 구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홀수하고 짝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근데 가족권 볼게. 각 상자에는 홀수가 적힌 상자가 1개 이상씩 들어가 줘야 돼. 근데 나도 똑같은 게 각 상자에 적힌 숫자의 곱이 짝수가 되려면 각 상자에 짝수가 하나씩 들어가야 돼. 그럼 사실은 가란 조건하고 나란 조건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맞지? 맞지? 자, 가조건은 각 상자에 홀수가 적어도 1개씩 들어가야 된다. 그럼 나 조건은 각 상자에 적어도 짝수가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 그럼 집어넣는 카드를 홀수와 짝수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하고 4하고 8하고 16이고요. 그럼 홀수는 3하고 5하고 자, 7하고 9하라고 하는
거 11도 있어요. 자, 이제 갈게. 여기는 5개 홀수를요 집어넣어야 돼. 근데 각 상자에 홀수가 하나씩 들어가줘야 돼. 근데 니네가 꼭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 3하고 5하고 7 집어넣으면 나중에 9 집어넣는 거라. 9 집어넣고 나중에 3 집어넣는 게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얘를 먼저 분할한 다음에 분배를 하세요. 알겠냐? 분할을 해. 절대로 겹치지 않게끔 얘를 세 그룹으로 분할하고, 이 친구도 세 그룹으로 분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배해주는 방법이 무난하겠다. 자, 먼저 첫 번째, 선생님, 짝수를 분할하는 방법이야. 자, 우리가 4가지 짝수를 3가지 그룹으로 분해하는 방법은 한 개, 2개밖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짝수를 분할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냐면, 짝수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짝수 분할하는 방법이에요. 4개 중에 1개 뽑고, 아니야, 다시. 자, 짝수를 분할하는 방법은 한 개, 2개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4개 중에 1개를 뽑고, 3개 중에 1개를 뽑고, 2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두 그룹이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누자. 이게 짝수를 분할하는 방법. 짝수 4개를 하나, 2개로 분할하는 방법, 나누는 방법. 근데 홀수를 나누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야. 야, 홀수를 나누는 방법은 한 개, 3개도 있는데 한 개, 2개, 2개도 있기 때문에 홀수를 분할하는 방법은 일단 2가지 경우수를 더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 그럼 홀수를 분할하는 방법 5개 중에 1개 선택하고 4개 중에 1개 선택하고 나머지 3개 중에 3개 선택하는데 두 그룹의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자. 1개 선택하고, 그럼 이거 4개 중에 2개 선택하고 2개 중에 2개 선택하는데 두 그룹의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마찬가지로 2팩으로 나눠주자. 이게 홀수를 분할하는 방법일 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짝수 3개 그룹, 홀수 3개 그룹. 그럼 걔네들을 매치시키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분배하는 방법의 수. 이 분배라고 하긴 좀 하지만 짝져주는 경우의 수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바구니가 A, B, C 바구니잖아? 그럼 이거 분배하는 방법 3팩토리얼, 이거 분배하는 3팩토리얼 해주시면 돼. 근데 지금 이 바구니들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뭐 하면 된다? 그냥 이 홀수 3개 그룹과 짝수 3개 그룹을 짝지어주면 돼. 그래서 그 방법의 수가 몇 가지다? 3팩토리얼. 뭐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짝수를 먼저 3그룹 나눴잖아. 그럼 짝수를 넣어, 일단. 그럼 짝수가 들어가면 더 이상 이 바구니들은 같은 바구니가 아니니까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에 홀수 그룹 3개를 분배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셔도 되고, 짝져주는 방법이라 생각하셔도 되고, 자, 빈 상자에 짝수를 집어넣고 나면 더 이상 이제 구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구별할 수 있는 바구니니까 거기에 홀수 그룹을 분배하는 방법. 홀수는 이거 2개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32번 문제다. 자, 33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 아, 배고파. 오늘 돈가스 오므라이스 시켰어요. 돈가스 오므라이스. 맛있겠다. 밥 많이 달라 그랬어. 밥 많이. 33번. 야, 미역국 라면 먹어본 사람. 내가 얘기했나? 그 오뚜기에서 나왔어요. 쇠고기 미역국 라면 먹어봤다. 먹어본 사람? 없어? 혹시 집에 가다가 혹시 한번 이게 있으면 한번 사서 한번 먹어봐. 강추. 요즘에 먹어봤던 라면 중에 내가 딱 먹고 이거 상 줘야 된다. 이거 상을 줘야 된다 진짜. 그러니까 일단 물 끓인다. 처음에 미역이랑 건더기를 넣고 그냥 물을 끓여요. 물 끓인 다음에 면 넣고 액상 스프 넣고 한 2분만 끓이면 되거든. 근데 2분 끓였는데 거의 한 밤새 끓인 미역국 맛이 나. 물론 그게 이제 MSG와 어떤 하여튼 뭐 그런 걸로 만든 건데, 근데 하여튼 그런 맛을 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훌륭하더라고. 그거 딱 먹고 거기다 밥 딱 말아서 먹잖아? 그럼 정말 든든하고 괜찮아. 홍보대사 아니에요. 전혀 오뚜기랑 난 관심 상관없는데, 집에 가다가 오뚜기라면 오늘 점심은 오뚜기라면으로. 진짜 맛있는데 빨리 컵라면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컵라면으로 나면 한 박스 사다 놓을 거야. 학원에다가 한 박스 사다 놓고 매일 1일 그 코스트 가서 한 36개가 드는 거 한 박스 샀거든. 그래서 거의 요즘에 하루에 1개씩을 꼬박꼬박 먹고 있어요. 강추. 질리면 또 안 먹겠지만 하여튼 강추. 갑자기 그지? 갑자기 대진표 하다가 미역국 라면이 나왔어요. 진짜야 진짜 정말. 선생님 원래 아무거나 추천을 잘 안 해요. 선생님 원래 아무거나 추천을 안 해요. 수학 문제 풀이 방법도 잘 추천 안 하잖아. 그지?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하는데 강추. 꼭 집에 가다가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선생님이 원래 미역국을 안 먹어. 진짜로 나는 내 생일 때 끓여주는 미역국 잘 안 먹어. 1년에 미역국을 한 번을 먹냐 아니면 안 먹냐 중요한데 내가 어차피 평생 먹었던 미역국보다 많은 미역을 좀 먹고 있어요. 정말 진짜 강추. 자, 갑니다. 야, 7개 팀. 근데 실력이 혹시 협찬 들어오는 거 아니야? 우뚝이라면서 광고 밑에 이렇게 싹. 야, 봐. 지금
실력이 4위인 팀이 결승에 올라가고 싶어. 근데 실력이 4위인 팀이 결승에 올라가려면 사실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만약에 실력이 4위인 팀이 여기 가잖아? 그럼 1, 2, 3위 팀을 전부 다 이쪽에 몰아줘야 돼. 1, 2, 3위. 그 4위 팀 안에 여기 있잖아. 그럼 1, 2, 3위들을 전부 다 이쪽에 몰아줘야 돼. 그리고 만약에 4위 팀이 여기 있어도 1, 2, 3위 팀을 전부 다 이쪽에 몰아주는. 그래서 내가 여기 똑같은 자리를 A라 할게. 여기를 이제 B그룹이라 하고 여기 C그룹이라 하고 4위 팀의 이름을 예를 들어 만약에 X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X가 처음에 어디에 위치에 들어가냐에 따라 그 방법의 수는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해. 자, 볼게. 그럼 일단 먼저 X가 A그룹에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야, 생각을 해봐. 그럼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뭘 만들어줘야 돼? 얘를 만들어줘야 돼. 근데 1등하고 2등하고 3등 중에 누가 여기 올라갈 것이냐 싸우겠죠? 1등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2등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3등이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일단 먼저 오른쪽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면 세 가지로 기본으로 들어간단 말이지. 근데 숫자만 딱 쓰면 니네가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일단 지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다시 한번 X가 A그룹 들어가잖아. 그 나머지 1, 2, 3등이 다 1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1등일지 여기가 2등일지 여기가 3등일지 모르니까 그걸 결정하는 세 가지. 그러면은 X를 포함한 4명을 가지고 사각리그 만드는 방법 그거 세 가지. X를 포함한 총 4명을 사각리그 만드는 방법 세 가지다. 이건 우리가 뭐 계속 외우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아, 그래? 그럼 X가 B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X가 여기 들어간 상황이라 생각을 할게. 그럼 총 7개 팀 중에 1, 2, 3 빼고 X 빼고 그럼 남는 게 3팀이거든. 그럼 3팀 중에 여기 들어갈 결정하는 방법 한 가지. 그럼 나머지 2팀 중에 여기 들어가는 결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 이해가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1위 팀, 2위 팀, 3위 팀, X팀, A팀, B팀, C팀 뭐 이렇게 있었던 거 예를 들면 총 7개 팀. 그러면은 X가 여기 들어가면 1, 2, 3은 절로 보내고 그럼 X와 함께 3강 리그를 만들 애들만 뽑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요 3명 중에서 1명 뽑아가지고 여기다 놓고 나머지 2명 중에 1명 뽑아서 여기다 놓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남은 1명과 1, 2, 3을 포함한 4명을 가지고 4강 리그 만드는 방법의 수인 세 가지를 곱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돼? 어디 B2B? 우리 B2B 팬이 하연이 이해가 돼? 이해돼? B2B 중에 누가 좋아? 다 좋아? 아, 이창섭. 이창섭? 이창섭. 지현아, 이창섭이라고 알아? 아, 진짜 알아? 그래? 뀨! 이창섭 알아? 모르죠? 나도 몰라요. 자, 보겠습니다. 자, X가 B에 들어가는 방법이 이렇게 되더라. 놀리는 거 아니고 그냥 웃자 한 얘기야. 또 B2B 막 팬클럽 가가지고 야, 구주입의 윤홍식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우리 B2B를 무시한다더라. 그러시면 안 돼요. 전화번호도 또 거기다 올려놓고 그러면 안 돼. 야, X가 C에 들어가는 방법 보자고. 야, X가 C에 들어가잖아? 여기에 X가 들어간다 생각을 해봐. 그럼 1, 2, 3등을 일단 다 절로 보내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얘네 순서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지? 그럼 여기에 이제 이 A, B, C 중에 누가 올까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3C2로 2명을 뽑아가지고 걔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 여기 A, B가 들어가냐 A, B가 들어가냐 상관없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4명 가지고 왼쪽에 있는 4강 리그를 만드는 방법의 수는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왜 예전에 선생님이 대진표 처음 할 때는 이게 그냥 대진표야? 어떻게 했어? 자, 7명을 4명, 3명 나누고 그 4명 갖다 4강 리그 만들고 3강 리그 만들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자르는 게 일반적인 이제 4강 이 대진표 문제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옵션에 들어가고 복잡해질수록 그때 뭐 절대 강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했잖아. 그잖아? 있었는데 그런 방법이 절대 강자. 내가 뭐 수학 대회인데 선생님이 여기 들어가냐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조합을만을 이용해서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이 더 간단하다. 꼭 연습해 주길 바래. 알겠지? 자, 요게 바로 33번 문제다. 자, 딴 얘기하느라 시간이 좀 갔는데 미역국 라면이랑 B2B 얘기하다가 자,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자, 이제 B스텝이 끝나가네요. 그죠? 야, 34번의 문제를 보시면 1, 2, 3에서 1, 2, 3, 4, 5로 대응되는 함수인데 F1 더하기 F2는 뭐가 되고 짝수가 되고 자, F2 곱하기 F3이라고 하는 이 두 개 모두 연산 결과가 자, 짝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지금 확인하는데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아니다. 간다? 야,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하고 2에서의 함수값하고
3에서의 함수값을 이제 확인을 할 텐데 1에서의 함수값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홀수면서 얘가 홀수도 있고 얘가 짝수면서 얘가 짝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2에서의 함수값이랑 3에서의 함수값을 곱해서 짝수라는 얘기는 만약에 2에서의 함수값이 홀수면 이 친구의 함수값은 반드시 짝수에 대응돼야 되고 근데 2에서의 함수값이 짝수면 얘는 아무거나 가능하겠죠. 아무거나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나눠서 경우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1이 선택하는 거 위에부터 간다. 자, 1은요. 홀수를 선택해야 되니까 3가지. 자, 2도 홀수를 선택해야 되니까 3가지. 1대1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 3은 짝수를 선택해야 되니까 2가지. 이렇게 경우에서 나오겠고. 그럼 1이 짝수를 선택하는 방법 2가지. 자, 2가 짝수 선택하는 것도 2가지. 근데 3은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으니까 5가지. 자, 2개 더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34번. 그러니까 무조건 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경우를 나누라고. 경우를 나누라고. 그냥 한꺼번에 팡 하고 하려지 말고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경우를 나누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자, 경우를 나눠서 쉬운 문제 여러 개를 문제를 풀자라는 게 바로 이제 포인트. 자, 35번 간다. 자, 35번. 이거 선생님이 해설에 나와 있는 풀이랑 좀 약간 다르게 풀 거니까 잘 보세요. 35번 갑니다. 자, 선생님은요, 이 문제를요, 6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자, 35번입니다. 잘 자네. 잘 자, 잘 자. 그만 자. 안 잤다고? 지금 눈을 한 15초로 감고 있었는데? 명상했냐? 아, 역시 우리 선생님의 풀이가 대단하구만. 하고 이렇게. 명상하고 있었던 거 아니면 좋은 거야. 야, 35 간다. 1, 2, 3, 4에서 4, 5, 6으로 대응되는 두 번째 조건을 먼저 볼게. 자, 치역과 공역이 같다. 자,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밑에는 37번 문제처럼 여기는 4, 5, 6이 일단 모두 다 선택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 여기는 4개를 3개로 분할하고 그 다음에 분배하는 이게 원소 많아져도 대응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6건 이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꼭 이거 3개로 나눠 그 다음에 분할해 3개로 분할하고 분배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그럼 여기는 4가지를 내가 지금 하는 이거를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건데 자, 그럼 일단 먼저 저기는 4가지 원소를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그 개수는 1개, 1개, 2개일 거야. 4가지 원소를 3그룹으로 분류하니까 그럼 먼저 4개 중에 하나를 뽑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나머지 2개 중에 2를 뽑는데 얘네들이 그룹 같으니까 얘를 2로 나눠서 4, 3, 12를 바로 나누면 몇 가지? 자, 6가지가 아닌데 몇 가지지? 자, 잠깐 볼게요. 자, 4씨 전체 경우의 수 4씨 4개 중에 2개 선택하고 나 뭐 잘못했어? 1이랑 2랑 같이 못 있잖아. 다시 1개, 1개, 2개인데? 아, 개수가 1개, 1개, 2개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건 전체. 그러니까 가족권을 무시하고 여기는 4가지 원소가 야, 멍청이. 분배하는 방법 안 했어. 자, 분할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분할된 놈을 세 원소에 분배하는 방법이 6개 곱해주면 전체 함수 개수는 36가지. 나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함수 개수는. 자, 이제 가 갈게. 야, 가가 원하는 건 뭐야? 1과 2가 다른 것에 대응이 되고 and 자, 2와 아니야 1과 3이 서로 다른 곳에 대응되는 자, 요런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데 난 뭐 한다? 이거의 6건을 구할 거야. 자, 그럼 이거의 6건 이거야?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거나 또는 자, 1의 함수값과 3의 함수값이 서로 같은 자,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이거의 6건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개수 세고 얘를 만족하는 개수 센 다음에 그럼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개수를 빼주셔야 돼.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이해가 돼? 다시 한번 볼게. 왜 근데 6건을 하려고 했냐면 너무 아니다가 많아. 같으면 쉬운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뒤집어 버리고 싶어서 그럼 이거에 대한 6건인 요거의 개수를 세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의 수하고 이런 경우의 수하고 거기다 다시 뭐 한다?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1과 2와 3이 함수값이 자, 모두 같은 경우의 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과 2 함수값이 같대. 자, 너랑 같은 함수값이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럼 3가지 그룹을 3가지 원소에 나열하는 방법 얘 몇 가지? 3팩토리얼 6가지. 자, 1과 3이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그럼 1과 3을 또 묶어줘. 그럼 걔를 나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 가지. 근데 1과 2과 3이 전부 다 같은 것에 대응되면
절대로 치역과 공이 같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거의 경우에서 몇 가지다? 빵가지다. 빵가지. 교집합이. 자, 그래서 전체 몇 가지? 36가지 중에서 6가지도 빼고 6가지도 빼고 네, 교집합인 빵가지 빼주는 걸 빼주고 자, 그래서 정답은 12가지를 제외한 24가지 경우에서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6건을 이용한 방법이 돼. 자, 아니다가 너무 많아. 아니다는 원래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닌 것보단 같은 게 더 적잖아. 그래서 6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 자, 여기에 내가 볼 땐 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 2고 그럼 뒤에 이제 우리를 참 괴롭히는 스텝 3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근데 내가 질문을 아까 70페이지까지 받았냐? 뒤에 혹시 71페이지 중에 궁금한 거 있어? 아까 질문을 안 받은 것 같아. 71. 2번, 3번. 자, 그러면 스텝 3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수능이라고 하는 문제풀이로 마무리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좀 더러운 문제들이 많겠지 당연히. 이 뒤에 가서 스텝 3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더러운 문제도 많이 있어서 근데 1번은 좀 할만하지 않았어? 1번? 1번? 1번은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라 1번은 좀 알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름대로. 자, 스텝 3의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봅시다.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된대. 자, 스텝 3 1번 문제인데. 자, 집합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되는데 바로 뭐냐면 두 번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자, 모든 원소가 두 번 집어넣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방법.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기본적인 루틴은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응되거나 아니면 둘이 함수값을 교환을 해야 돼. 자기 자신에 대응이 되거나 아니면 둘이 함수값을 교환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방법의 수를 한번 나열해 볼게. 모두 다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방법의 수. 요거 한 가지. 자, 두 친구가 함수값을 교환하고 나머지 세 친구가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방법. 이거 뭐 하면 되냐면 5가지 원소 중에 함수값을 교환할 친구 둘을 뽑으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쌍이 교환을 하고 한 쌍이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방법. 볼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야, 처음에 5개 중에 2개를 뽑고 그다음 나중에 3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 1, 2를 뽑고 3, 4를 뽑은 거랑 처음에 3, 4를 뽑고 1, 2를 뽑는 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요거 뭘로 나눠준다? 2로 나눠주시면 돼. 요거 더해주시면 이게 바로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다 보시면 돼요. 자, 원수가 좀 더 많아져도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다. 근데 참고로 이런 것도 있었어. 자, 요거 하고 끝내긴 좀 아쉬우니까 야, 3번을 합성해서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방법. 이건 뭐가 있었지? 자기 자신에 대응이 되거나 아니면 세 친구가 함수값을 교환하는데 세 친구가 함수값을 이렇게 교환하거나 아니면 위쪽 방향으로 교환하거나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환하는 방법이 밑으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교환하거나. 그래서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네? 야, 모두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방법 한 가지. 자, 세 친구가 함수값을 교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 5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해. 근데 그놈들이 함수값을 교환하는 방향이 위쪽 방향과 아래쪽 방향이 있으니까 곱하기 2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3번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도 구할 수 있다. 물론 여기는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 개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간단히 끝나진 않겠지. 좀 더 복잡해지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 2번 문제. 근데 2번 문제도 사실은 쉬워. 자, 고정된 원이 있었고 직선의 y절편이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직선의 y절편이 1이 되는 경우하고 2가 되는 경우하고 3이 되는 경우하고 5가 되는 경우에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달라. 그러니까 2번은 니네가 한번 문제를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쉽게 이해될 겁니다. 야, 내가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y-3의 제곱의 얘가 지금 현재 4기 때문에 1,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은요. y축하고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만 x축하고는 만나지 못하는 자, 이런 도형이 문제에서 그려지게 돼. 그런데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y는 x 더하기 k란 놈의 k 값이 1이 되잖아? 그럼 k 값이 1인 그림을 내가 그리면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그럼 원의 내부가 1개, 2개, 3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럼 이곳에다가 몇 개의 색깔? 자, 4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바로 F1이라고 하겠다는 뜻인 거야.
K 대신에 그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 그래.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필요해. 자, 그러면 가운데 칠하는 방법 5가지. 그럼 왼쪽 칠하는 방법 그거랑 다른 방법 4가지. 색깔이 4가지 색깔이구나. 멍청아. 4가지 색이에요. 자, 가운데를 칠하는 방법 4가지. 그 A를 칠했어. 그 왼쪽은 A가 아닌 거 칠해야 되니까 3가지. 그럼 3도 A가 아닌 거 칠해야 되니까 3가지. 이것이 바로 F1이 의미하는 바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셨으면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이거 설명을 듣고 이게 뭔 소리야 하면은 문제를 안 읽어본 거야. 근데 이건 문제만 읽어보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야,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였냐면 y는 x 더하기 1이야. 그럼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자, 자, y는 x 더하기 3을 그려야 돼. k값이 3인 경우. 그러면 도형이 어떻게 되냐? 요렇게 직선이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원의 내부가 하나, 둘, 셋, 4개 영역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1번 칠하고 난 다음에 2번, 3번 뭐 같은 거 칠하냐, 다른 거 칠하냐 나눈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 니네가 해. 4가지 색깔 이용해서 요거 칠하는 방법인데 인접한 영역 다시 칠하면 왜 이거 칠하고 난 다음에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거 칠하냐, 다른 거 칠하냐 하는 이걸 많이 했던 거예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자, 원 똑같은데 자, y는 x 더하기 5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되는데 그 원이 딱 꼴랑 2개 영어로밖에 안 나눠져. 그럼 여기를 4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서로 구별하게 칠하는 방법이 쓰는 4 곱하기 3 아니겠습니까? 더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니네가 하시고. 알겠죠? 2번 문제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3번. 풀 필요가 있을까 한 정도로 더러운 문제고. 그러니까 3번을 일단 제외할게. 3번은 니네가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시고 해설 보고 이해는 될 거야. 보면 이해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냐라는 이건 좀 약간 과한 노가다 문제이기 때문에 3번은 제외하겠습니다. 4번 볼게요. 4번. 4번 봐봐. 자, 4번은 꼭지점에 홀수와 짝수를 지금 현재 나열을 하려고 한대.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홀수와 이웃한 두 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홀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짝수와 이웃한 두 수 중에 적어도 또 하나는 짝수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7개의 숫자를 적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보세요. 이건 그냥 양심적이야. 졸지 말라고. 졸지 마. 자, 봐봐. 야, 1부터 7까지 숫자를 적기 때문에 1, 3, 5라고는 홀수하고 2, 4, 6, 8이라고 하는 4개 짝수를 내가 지금 얘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다각형으로 한 게 확통에서 나오는 원순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동그라미라 하면 또 원순열 되니까 그거 피하려고 일부러 지금 다각형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이거야. 여기 잠깐 봐봐. 야, 홀수가 하나가 적히면 홀수의 양쪽 중에 하나는 반드시 홀수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홀수를 적었어? 자, 물어볼게. 그럼 여기에 뭐 아니면 뭐가 올 수 있어? 홀수 아니면 짝수 올 수 있는 거지? 왜? 1, 2, 3, 4, 5, 6, 7 7개. 1, 2, 3, 4, 5, 6, 7 1, 3, 5, 7 얘기해.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하라고. 자, 1, 3, 5, 7하고 2, 4, 6을 나열한다. 자, 간다. 야, 내가 홀수 나열했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야? 짝수 아니면 홀수지? 그럼 짝수를 먼저 할까? 짝수를? 나 이게 짝수가 개수가 적구나. 그럼 짝수를 일단 기준으로 먼저 할게요. 자, 내가 하나의 짝수를 적었어. 그래서 그 오른쪽에 짝수를 적었어. 왜냐면 짝수 영역에는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와야 되니까 그 짝수를 적었는데 그럼 여기에 짝수를 적을 수도 있고 홀수를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자, 들어. 이건 필기하기가 좀 그래. 여기 만약에 짝수를 적잖아. 그럼 이건 짝수는 짝수끼리 홀수는 홀수끼리 이웃하겠다는 뜻인 거지. 그잖아? 근데 만약에 짝수를 안 적었다 쳐볼게. 홀수를 적었다 쳐볼게. 집중해라. 그럼 여기 뭐 적어야 돼? 홀수 양 옆에는 적어도 하나의 홀수가 있어야 되니까 100% 여기다 뭐 해야 돼? 홀수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 되겠어? 자, 그럼 지금 현재 짝수 2개, 홀수 2개. 그럼 짝수가 하나 남았거든? 근데 짝수가 지금 개수가 이게 3개 남았는데 이 중에 짝수를 하나만 적어야 되거든? 근데 짝수를 여기다 적으면 될까요? 짝수를 여기 적으면 될까요? 그럼 짝수 여기 좀 될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짝수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그 짝수 적었을 때 어떻게 해서? 짝수 3개 이웃했지? 내가 홀수 적었을 때 어떻게 해서? 또 짝수 3개 이웃했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짝수는 짝수끼리 홀수는 홀수끼리 전부 다 이웃하게끔 숫자를 적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자, 근데 그걸 설명하기 참 애매해. 근데 중간 과정을 잘 봐. 자, 여기가 짝수냐 홀수냐 가정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짝수는 짝수끼리, 홀수는 홀수끼리 이웃하는 것밖에 불가능하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우리가 뭐 시계 방향으로 할까? 이거 다각형이니까. 자, 시계 방향으로 홀수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 3팩토리얼, 짝수의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이 4팩토리얼. 자, 근데 홀수를 시작하는 꼭지점이 여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는 7개의 꼭지점 중에 언제 홀수를 시작할 거냐 결정 짓는 방법 7가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전체 경우수다. 이건 좀 할만해요. 그나마. 자, 5번. 5번 문제는 좀 유명한 문제를 좀 약간 패러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 문제 잠깐 보시고 자, 밑에는 6번, 7번도 한번 니네가 한번 좀 더 고민해봐. 알겠지? 별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 야, 5번 볼게. 야, 8층 탑이 있었어. 자, 8층 탑이 있는데 내가 얘를 4대4로 일단 분리를 할 거야. 4대4로 분리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탑의 위에서 바라봤을 때 동그라미가 2개만 보이게끔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자, 여기 잠깐 볼게. 야, 일단 4대4로 분할하는 방법은 8개 중에 4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4개 중에 4개를 선택한 다음에 인원수가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는 요것이 8개의 블록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이 돼. 근데 얘는 얘 나름대로 크기 순서대로 1, 2, 3, 4라 써보시고 얘는 얘 나름대로 크기 순서로 작은 거부터 A, B, C, D라고 적어보시면 자, 얘도 위에서 바라봤을 때 동그라미가 2개만 보여야 되고 얘도 위에서 봤을 때 동그라미가 2개 보이는 그 방법의 수를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야, 봐라. 가장 큰 4번의 위치를 기준으로 생각해볼게. 야, 4번이 가장 위에 있으면 나머지 1, 2, 3번이 보일 수가 없겠지? 그래서 4번의 위치, 첫 번째. 자, 위에 하나 올라가고 4번이 여기 올라가고 하고 자, 4번이 여기 들어가고 위에 2개 들어가고 밑에 하나 들어가는 방법하고 그리고 4번이 제일 밑에 깔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3개 올라가는 자, 요런 방법들이 과연 몇 가지일 것이냐를 하나하나 조금 생각해 볼 거야. 야, 여기가 4번이면은 밑에 누가 들어가는 상관없잖아? 그럼 위에 1번이 들어가든 2번이 들어가든 3번이 들어가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위에서는 2개일 테니까. 근데 누군가 들어가서 경우수 3가지인데 그 밑에 있는 2가지도 사실은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럼 사실은 여기하고 여기엔 1번, 2번, 3번을 내 맘대로 나래도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경우수 몇 가지냐? 3팩토리얼 6가지가 되는 거야. 4번이 여기 들어가면. 자, 근데 문제는 뭐냐? 4번이 여기 들어가잖아. 그럼 3번이 만약에 밑에 들어가잖아? 그럼 반드시 위에 2번, 1번 순서대로 공유 와줘야 돼. 그잖아? 위에서 2개만 보여야 되니까. 2번, 1번이면 3개 보일 테니까. 근데 만약에 밑에 2번이, 1번이 오잖아? 그럼 남은 게 2번, 3번이죠? 그럼 3번이 위에 오고 2번이 위에 가져지? 위에서 본 모양이 2개만 보이게 될 거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2번이잖아? 거기 반드시 3번에 여기 몇 번? 반드시 1번이 와주셔야겠죠. 그래야 여기 거기서 몇 가지? 3가지. 그러니까 6가지 더하기 3가지. 어떻게 될까? 위에서 봤을 때 3개만 보여야 돼? 2개의 동그라미 보여야 돼? 그럼 4번은 이미 보이고 그럼 3번만 보여야 되기 때문에 3번이 반드시 위에 올라가셔야 돼. 그럼 1번과 2번이 그 밑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2가지로 더해져서 그래서 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다? 11가지가 되는 거야. 11가지. 근데 얘도 똑같은 원리겠죠? 똑같은 원리겠죠? 가장 큰 D가 어디에 들어가냐를 결정으로 하나만 똑같은 방법으로 얘는 11가지 방법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걸 해주시는 게 바로 내가 원하는 5번 문제 정답이다. 6번하고 7번은 좀 노가다가 심하니까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넘어가서 자, 2번, 3번 문제. 자, 모의고사 문제 중에 조금 유명한 문제인데 잘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원래는 나누지 않고 6개인가 5개인가짜리를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2개 하는 방법 해가지고 원래 이제 그런 경우의 수가 원래 이제 오리지널 문제인데 약간 변형을 했네요. 자, 뒤에 넘어가서 2번 문제 보도록 하면 자, 색깔이 기역 색깔, 니은 색깔, 디귿 색깔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등차 수열이 된 1, 2, 3, 4, 5인 5개 영역을 표시를 해봤어요. 근데 페인트 한 통으로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이것만 칠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 넓이를 1이라 할게. 그 여기 넓이 얼마게?
3이겠죠? 왜냐면 반지름 길이가 2배 됐으니까 넓이가 4배가 돼야 되는데 얘를 제외하고 나면 여기 넓이는 3. 그럼 여기는 반지름 길이가 3배가 됐으니까 넓이가 9가 돼야 되는데 넓이 4 제거하면 넓이가 5, 넓이가 7, 넓이가 9. 그래서 각각의 영역을 칠하는 데 필요한 페인트 통의 개수를 조사해보면 1, 3, 5, 7, 9 순서대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영역을 뭐라 했다?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 E 영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페인트가 많이 드는 바깥쪽부터 색칠을 할 거야. 자, 색깔은 기억, 니은, 디귿이야. 자, 물어볼게. 2를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개? 집중해라, 이거 중요하다. 2를 칠하는 방법 몇 개? 몇 가지? 아무도 칠하지 않은 상황에서 페인트가 10통씩 있단 말이야. 문제 봤어? 그럼 내가 얘를 칠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면 3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2를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 3가지. 못 칠했다 가정할까? 빨리. 못 칠했다 가정할까? 기억을 칠했다 가정할게. 그럼 기억이 몇 통 남았다? 이제 한 통밖에 남지 않았어요. 페인트가. 한 통. 그러면은 D를 칠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3가지이고 싶지만 기억은 이제 한 통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는 여기를 칠할 수가 없거든. 그럼 여기를 칠하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니은을 칠했다 가정하자. 그러면 니은이 이제 몇 통 남았어? 3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C를 칠하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겠죠? 페인트 5통이 필요하거든. 근데 5통 남은 건 디귿밖에 없으니까 얘는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디귿을 여기 칠하고 남는 페인트 통의 개수는 몇 개다? 5가지 경우수가 남겠죠. 이제 B를 칠하고 A를 칠하는 방법은 다소 조금 노가다가 필요하다. 야, B 칠해야 돼? 페인트 3통 필요해? 페인트 3통 필요해? 그럼 B를 칠하는 건 몇 가지? 2가지겠지? 니은을 쓸 수도 있고 디귿을 쓸 수도 있겠지? 근데 만약에 니은을 썼다면 니은을 제외한 나머지 기억하고 디귿 2가지 다 올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디귿을 칠했다. 그럼 디귿을 칠하면 여기에 기억 올 수 있죠? 자, 기억과 니은 모두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기억, 니은 총 4가지. 그 6가지에 4가지 곱해. 잠깐만. 디귿 뒤에 디귿 뭐야? 디귿 다음에 디귿 다음에 디귿 다음에 디귿 다음에 디귿 모드죠. 디귿 다음에 뭐 잠깐만 다시. 이게 C가 디귿이니까. 자 볼게. B가 만약에 니은을 칠했어. 그럼 니은 칠하면 니은 다 끝났고, 그럼 남은 게 기억하고 디귿 칠할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B에다가 디귿을 칠할 수가 없어요. 기억을 칠할 수도 없죠. 그죠? 기억은 이제 한 통밖에 안 남았으니까 못 칠하고. 그럼 경우의 수가 여기는 2가지에다가 여기는 2가지에다가 3가지 곱해주시니까 그래서 방법은 12가지 방법밖에 없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는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 자, 이 문제의 의도는 왠지 모르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이 옆으로 같은 사물함을 쓰고 싶지가 않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좀 불쾌하대. 그래서 사물함의 모양이 있었고, 근데 이것도 뭐 사실은 해설 보면 크게 어렵진 않은데 경우를 좀 많이 나눠야 게 좀 불편하죠. 자,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학생이 1층, 2층, 3층이라 했을 때 여학생이 1층을 제외한 2층이나 3층에 이렇게 나란히 앉는 방법의 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럼 나머지 남학생 3명은 여기는 5군데 중에 아무데나 편하게 좀 선택할 수가 있겠지? 근데 여학생 모두 3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학생이 2층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여학생의 방법의 수 2가지인데, 근데 층이 결정이 되면 또 여학생끼리 또 그 순서를 바꾸거든. 그래서 여학생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총 4가지가 되게 됩니다. 이런 스타일은. 자, 그러면 나머지 남학생 3명이 5군데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때문에 남학생이 사물함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저게 여학생이 같은 층을 쓰는 방법이야. 자, 그 다음 2번째. 그럼 선생님, 여학생 2명이 1층을 쓰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여학생이 1층을 쓰는 방법 이렇게 볼까? 그럼 이게 이제 여학생이 같은 층 쓰는 방법 다 하는 거야 지금. 자, 1번 여학생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3가지. 자, 2번 여학생이 자리를 선택하는 뭐 2가지. 근데 어차피 여긴 남자가 못 와. 그럼 남자 3명이 나머지 4개의 사물함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인, 자,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해주시면 이것이 바로 남학생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자, 이제 뭐 해야 돼? 여학생이 서로 다른 층을 선택을 해야 돼. 자, 이렇게 경우수 나눠봤고 이번엔 여학생이 서로 다른 층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학생이 이렇게 2층, 3층 선택하는 방법의 수. 잘 들어야 돼.
어떤 여학생이 3층 갈 거냐, 어떤 여학생이 2층 갈 것이냐 경우의 수 두 가지. 어떤 여학생이 3층 갈 것이냐, 어떤 여학생이 2층 갈 것이냐 결정하는 방법. 그럼 첫 번째 여학생이 왼쪽, 오른쪽 선택하고 두 번째 여학생이 왼쪽, 오른쪽 중에 선택을 하니까 그럼 두 가지. 좀 약간 여성 위주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은 사실은 여기밖에 쓸 수가 없어요. 남학생 3명. 그죠? 자, 그래서 남학생 3명에 결정하는 방법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자, 여학생이 1층 중에 한 칸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 여학생 한 명이 2층, 3층에 선택하는데 근데 여학생이 사실은 또 가운데냐? 가운데가 아니냐에 따라 또 결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학생이 가운데 잃어버리면 남학생이 쓸 수 있는 자리가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 요게 이제 마지막 함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여학생이 요렇게 자리를 선택하는 법 잘 보셔야 돼. 어떤 여학생이 1층을 선택할 거냐? 두 가지. 그럼 나머지 한 학생이 2층 또는 3층을 선택하는 방법 두 가지. 그 3층을 선택한 거야. 근데 3층 선택한 여학생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 여학생이 또 자리 선택할 수 있는 1층 자리는 또 몇 가지냐면 두 가지. 그래서 여학생이 자리 선택하는 방법이 8가지, 16가지. 누가 위로 갈 거야? 누가 밑으로 갈 거야? 올라가는 애가 2층으로 갈 거야? 3층으로 갈 거야? 올라가는 애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밑에 있는 애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래서 여학생이 자리 선택하는 거 몇 가지. 그럼 남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죠? 그죠? 여기 세 군데. 자, 세 군데에 남학생 배분하는 방법에서는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자,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요 3번 문제. 더럽죠? 더러운 문제인데 4점이니까. 뭐 남학생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남학생의 인원수가 좀 더 많으니까 여학생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냥 적합했다. 자, 다음 주 토요일까지 과제는 기출의 고백. 없는 사람은 따라와서 문제 받아가시고 자, 있는 사람들은 그거랑 아까 나눴던 센스학 문제를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 따라와 너도. 화요일까지 유무리한 거예요? 유리무리합니다.